자, 여러분, 간호의 기초 상처 돕기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학교 나오시죠? 네. 여러분을 만나기를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간호의 기초는 아마 마지막 시간일 거고, 내일 임상 실무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나서 만나겠네요. 네.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간호의 기초 상처 돕기 연습 문제입니다. 1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1번. 자, 충수 돌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이나 수술 봉합 부위에 백이 거의 없어. 고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직 상실도 없어. 수술이 너무 깨끗하게 잘 됐다. 이때 적용되어야 하는 드레싱의 종류를 옳은 것은 지금 조직에서 거의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나오는 게 없고 조직도 깨끗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드레싱은 건조 대 건조입니다. 상처에 직접 붙는 거즈도 건조해도 되고요. 그 거즈 위를 덮어주는 마무리 드레싱도 건조해도 되는 건조 대 건조 드레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습기 대 건조는 여러분 상처 위에다가 이런 생리식염수가 적셔져 있는 약간 축축한 거즈를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깨끗하고 마른 거즈를 올려가지고 드레싱을 마무리하는 게 습기 대 건조 드레싱이에요.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3도 화상이나 아니면 욕창 같은 거 있을 때 여러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습기 대 반건조는요. 상처 바로 위에다가 젖은 거즈를 올려주고 그 위에는 약간 촉촉한 완전히 젖지는 않은 조금 촉촉한 거즈를 덮어가지고 막아주는 거. 그게 바로 습기 대 반건조 드레싱이고요. 이거는 이 밖에 있는 이 드레싱들이 다 마르기 전에 줘가지고 만약에 얘는 젖었고 얘도 약간 젖어 있는데 이게 바짝 말라버리면 안에서 나온 삼출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떼어낼 때 조직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드레싱을 제거해 줘야 되고 습기 대 습기는 젖은 거 위에다가 또 젖은 거를 올려줄 때 이거는 어떤 상처를 씻어내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친수성 분자가 배액을 흡수하고 젤을 형성해서 상처 표면을 습하게 유지시켜주는 드레싱의 종류는 인데요. 이거는 뭐 틀린 사람 없이 다 맞추셨더라고요. 답이 뭐였죠?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인데 이걸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로 말하자고 하면 메디폼이에요. 메디폼. 예전에는 여러분 막 상처 같은 데다가 그냥 꺼즈 붙이고 위에 반창고 붙여가지고 나중에 떼어낼 때 거기다 생리식염수를 살살살 묻혀가면서 상처에 붙어있는 드레싱을 떼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품이 너무 잘 나오면서 메디폼이라는 게 나와요. 메디폼은 되게 도톰하게 생겨가지고 욕창 부위에 이렇게 붙이면 욕창 그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삼출물이나 더러운 고름 같은 것들을 다 흡수해내면서 상처 부위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가지고 상처가 잘 낫게 도와주는 게 바로 메디폼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백을 흡수하고 상처 표면을 습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메디폼이에요. 이 메디폼의 다른 이름을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여러분 많이 틀리셨어요. 많이. 이게 책에 요약하는 화이팅 간호조무사 요약집에 설명이 안 나와서 그런지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여러분 옳은 것은요. 2번이에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술하고 나거나 몸이 많이 허할 때 단백질, 살코기 같은 거 많이 먹어주면 힘이 좀 나고요. 비타민 C는 여러분 화장품에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피부가 재생이 빠르고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게 피부가 재생이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비타민 C를 많이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 치유도 촉진하고 환하게 만들어주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들의 근육이 있죠, 여러분. 이 근육이 여러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져나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단백질과 비타민을 많이 먹어줘가지고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비타민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4번 드레싱의 목적 6가지인데요. 이것도 뭐 대부분 다 맞추셨더라고요. 상처 보호, 상처를 보호하기도 하고 드레싱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걸 예방해요? 감염. 만약에 안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처가 위험한 이유는 감염 때문이에요. 그 떨어져 나간 살점 조직 안으로 해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거기를 뭐 썩게 만든다거나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드레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치유도 증진시킵니다. 다친 상처를 그냥 완전 오픈시켜 놓는 것보다는 드레싱으로 잘 막아주면 균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배액 같은 걸 흡수하고 건조하게 습한 것을 식도 표면을 습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건조하게도 만들어줘가지고 잘 낫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혈액 같은 것들이나 그 다음 분비물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역할도 드레싱이 하지요. 고름이 나오는 걸 그냥 오픈해 놓으면 질질 흘러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상처 부분이 빨리 치유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젖은 드레싱을 대거나 메디폼 같은 것을 대주게 되면 그 젖은 거즈나 메디폼이 안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조금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아니면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나 분비물 흡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출혈도 방지, 출혈 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 틀리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5번 절개 부위와 함께 습한 배액관이 있는 경우 상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안 보셔도 그냥 상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세요. 1번 더러운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한다. 더러운 곳에서 지금 방이 되게 더러운데 우리가 걸레로 닦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 닦을 때부터 너무 더러운 걸 닦아버리면 나중에 깨끗한 조금 덜 더러운 즉 깨끗한 부분을 닦을 때 더러워진 걸레로 닦아야 되잖아. 옳지 않은 방법이지. 처음에는 깨끗한 부분 닦았다가 마지막에 더러운 부분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상처의 아래에서 위로, 상처의 아래에서 위로 봅시다. 세 번째,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으로. 절개 부위, 지금 수술 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어떤 배액관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깨끗한 여기 아픈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되는 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 3번 맞네요. 그 다음에 상처 밖에서 안으로. 상처가 여기 있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닦고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상처 부위잖아요. 여기가 그럼 고름이 날 수도 있고 고름이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이 감염에 취약한 부분인데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 쪽으로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상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여러분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쪽으로, 아픈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셔야 되고요. 6번 앙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욕창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신체의 욕창 호발 부위로 옳은 것이에요.
그럼 국가고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엄청 문제가 긴 문제들이 많아요. 앞에 이렇게 주구장창하게 설명해 놓고 포인트는 욕창, 호발, 부위로 옳은 것은 이런 것은.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 문제 읽었는데 너무 머리 아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걔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견갑골하고 천골. 견갑골은 어디예요, 여러분? 날개뼈. 맞아요? 천골은 어디예요? 꼬리뼈. 이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는 여러분, 이 날개뼈하고 엉덩이뼈 부분이 침대에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욕창에 굉장히 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한테는 날개뼈와 꼬리뼈가 좀 위험한 건 맞아요. 귀하고 흉선. 흉선은 여러분 가슴에 있는 뼈라서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귀가 만약 욕창이 오려면 옆으로 누워있어야 돼요. 측위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귀는 여러분 잘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대전자 부위는 여러분 엉덩이 옆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측위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긴 해요. 하지만 앙하이로 누워 있을 때는 엉덩이 옆에 욕창이 생길 이유가 없죠. 무릎 부분도 여러분 욕창은 잘 안 오고요. 발가락보다는 발 뒤꿈치 같은 경우가 욕창이 잘 오죠. 바로 누워 있을 때. 그래서 6번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상처에 사용되는 소독액 4가지를 기재하세요 했는데 뭐 있어요? 과산화수소수. 다른 걸로 하면 H2O2.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붕산수. 그 다음 붕산수. 그 다음 포비돈. 빨간 약.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는 0.9% 소금으로 되어 있는 용액이지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되어 있는 생리식염수. 그래서 여러분 렌즈 끼는 사람들이 식염수를 눈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는 생리식염수는 0.9%의 소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몸도 0.9%의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리식염수를 넣으면 눈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수할 때 눈에 물 들어가면 눈이 빨갛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수돗물에는 소금이 안 들어 0.9%의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갑고 아픈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수 H2O2. 여러분 과산화수소수가 H2O2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붕산수, 포비돈, 생리식염수 이 4가지가 상처에 사용되는 소독액입니다. 자, 8번. 모든 붕대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적용하는 붕대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8번의 답이 여러분 뭐예요? 8번의 답. 1번 환행대 아니에요? 환행대. 처음과 시작에 사용되는 방법은 환행대입니다. 환행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이팅 간호조무사 책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환행대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단계는 환행대. 그냥 똑같이 한번 감아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하는 드레싱 고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선대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비슷한 곳에 나사모처럼 돌려서 감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얘는 대퇴나 몸통, 상완 같은 경우에 사용해가지고 드레싱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선 절전대 같은 경우에는 감으면서 엄지로 대고 붕대를 뒤집어서 감는 건데 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나중에 학교에 나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감아서 다시 내려오고 감아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 나선 절전대 방법은 종아리하고 전박 부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굵기가 다른 부분에 사용하게 되고 팔자 붕대법은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고 다시 이렇게 감고 해가지고 손가락이나 팔꿈치, 발꿈치처럼 약간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기붕대, 회기대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이나 말단 부분, 머리 같은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붕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붕대의 처음과 시작에 사용하는 것은 환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은 붕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붕대를 왜 사용하나? 붕대법을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붕대를 사용했는데 염증이 완전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압박해서 출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골절이나 염자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4번 상처 부위의 분비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붕대법이 아니라 드레싱이 돼야 되고, 상처 부분을 미간상 숨기기 위해서는 붕대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10번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 붕대법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팔자 붕대법. 보세요. 팔자 붕대법. 이거 팔자 붕대법 맞아요? 그래서 관절 돌출 부위에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안으로 해가고 감는 거. 그래서 팔꿈치나 발꿈치 이렇게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사용하는 게 팔자 붕대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자대에다 5번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굵기가 급히 변하는 부위에는 나선 절단대를 하는데 절단면이나 말단 부위에는 무슨 드레싱을 하는가? 절단 부위와 말단 부위에는 뭐였어요? 회기대. 보세요. 회기대는 절단면과 말단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단 부분이 머리 같은 거에다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기대가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만납시다. 화이팅! 뿅!